치유하는 어썸 리딩입니다. 당신이 플라시보다. 나 자신이 플라시보가 되어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암시 감응력이 높아야 한다. 암시 감응력은 원하는 소망이 이루어질 거라고 믿고 내어 맡기는 마음이다. 암시 감응력을 높이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우리의 태도가 삶에 어떤 작용을 하는가? 당신의 믿음과 인식을 바꿔 플라시보 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당신의 존재 상태를 바꾸는 것이다. 암시 감응력을 높이기 위한 믿음과 인식을 위해 우선 먼저 우리의 태도가 중요하다. 태도는 짧은 존재 상태이다.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느끼느냐가 태도를 결정한다. 태도는 생각과 감정을 바꿈에 따라 매 순간 달라질 수 있다. 계속 좋은 생각들을 했고 그에 따른 좋은 감정들을 느꼈다면 당신은 오늘 내 태도는 좋았어 라고 말할 수 있다. 태도를 오랫동안 반복하거나 유지하면 그 태도들이 믿음이 된다. 믿음은 단지 연장된 존재 상태이다. 믿음은 당신이 뇌 속에 그 믿음을 고정시키고 그에 따라 당신 몸을 감정적으로 조건화하기 전까지는 거듭 반복되는 생각과 느낌에 불과하다. 당신은 그 믿음들에 중독되어 있다. 그래서 믿음을 바꾸기가 어렵고 믿음이 도전받을 때 본능적으로 기분이 나빠지는 것이다. 경험들이 생각을 야기하며 신경학적으로 뇌에 새겨지고 느낌을 일으키며 화학물질에 의해 감정으로 구현된다는 점에서 믿음은 대부분 과거 경험에 기반한다. 서로 관련된 믿음들이 하나로 묶이면 그것들은 인식이 된다. 현실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란 오래된 믿음, 태도, 생각, 느낌에 기반한 지속적인 존재 상태라고 말할 수 있다. 우리의 인식은 과거로부터 생겨난 잠재의식적, 무의식적 현실관에 좌우될 수밖에 없다. 생각, 느낌이 태도를, 태도가 믿음을, 믿음이 인식을 형성하는 과거의 고리를 끊으려면, 즉 과거에 기반한 의식적, 무의식적 인식을 바꾸는 방법은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긍정적인 생각들로 바꾸려고 알아차린다. 자신이 하는 생각과 말을 살펴서 과거의 반복적이고 파괴적인 패턴이 보이면 즉시 멈추고 마음이 과거 속을 떠돌고 있음을 알아채고 하루에 20번씩이라도 스스로에게 바꾸자라고 말해준다. 부정적인 생각이 하루에 100번도 넘게 들 수 있지만 몇 가지라도 긍정적인 생각들로 바꾸려고 한다. 우리는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실제로 일어나는 일을 뇌에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믿는 것을 저장하고 사실이라고 믿는 것에만 감응한다. 타임지에 미국에서 영향력 있는 25명 가운데 한 사람으로 선정된 지금은 고인이 된 스티븐 코비가 말한 90대 10의 원칙이 있다. 당신 인생의 10%는 당신에게 일어나는 일들로 결정되고 나머지 90%는 당신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10%는 자동차 사고나 비행기 연착 등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일들이다. 하지만 나머지 90%를 결정하는 것은 바로 당신이다. 운전 중 누군가 끼어들기를 했을 때 따라가서 차를 세우고 싸우게 되면
출근길에 지각하고 그날 하루를 망쳐버리게 된다. 우리가 될 거라고 믿는 믿음, 즉 암시 감흥력이 우리의 미래 현실을 창조한다면 어떤 태도와 어떤 믿음을 주고 싶으신가요? 태도가 곧 우리의 자유의지이고 곧 운명이다. 생각과 느낌이 올라올 때 짧은 존재 상태인 태도를 적어도 부정적으로 화를 내지 않고 유지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긍정적인 믿음을 무의식에 심을 수 있는 마중물이 된다. 우리가 보내는 행동, 말, 감정은 다시 우리에게 부메랑처럼 그 느낌을 내가 느끼고 체험하도록 되돌아온다. 암시 감흥력은 분석적인 마음을 벗어나 받아들임, 믿음, 내어 맡김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 내면의 상태를 바꾸기 위해서 당신이 하고 있는 일을 받아들이고 믿고 거기에 자신을 내어 맡길수록 당신은 더 좋은 결과를 창조할 수 있다. 의사의 진단에 따른 두려움이나 걱정, 불안, 슬픔을 받아들이면 자기 암시 감흥력이 발휘되어 그 감정들과 동일한 부정적인 생각들만 믿게 된다. 건강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생각이나 희망의 감정적인 기대를 덧붙일 때 우리는 그 최종 결과에 대한 감흥력을 높이고 있는 것이다. 암시 감흥력은 분석적인 마음에 반비례한다. 분석적일수록 감흥력이 낮다. 분석적인 마음을 잠시라도 벗어날 수 있는 내면으로 들어가는 시간을 만들어야 한다. 하루 중 내면으로 들어가는 시간이 없다면 암시 감흥력은 바닥이다. 확언으로 100번, 1000번 소원을 쓰기도 했으나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분석적 마음을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분석적인 마음은 우리가 알아차리고 있는 마음, 의식적으로 사용하는 마음이다. 어떤 일을 성사시키려고 애쓰는 것은 무언가를 바꾸려고 한다는 것이고 애를 쓰는 순간 우리는 그것에 맞서게 된다. 맞서게 되면 아무리 새로운 정보가 들어와도 당신의 유전자는 새로운 방식으로 작동할 수 없다. 분석적 마음이 있기에 깨어있는 내내 우리가 잘 살 수 있다. 분석적 마음은 의미를 만들어내고 외부 세계와 내면 세계를 일관성 있게 연결시킨다. 분석적 마음은 외부 환경에 대처하고 그 속에서 잘 살아남도록 우리를 보호한다는 점에서 에고의 확장이라고 할 수도 있다. 사실 에고가 하는 중요한 일 중 하나가 보호이다. 에고는 늘 외부 환경 속의 상황들을 평가하며 가장 이로운 결과를 모색한다. 자아를 보살피고 보존하려 애쓴다. 하지만 스트레스 호르몬의 집중 포화로 에고가 균형을 잃게 되면 분석적 마음은 그 순간 당신이 느끼는 감정 속에 더 철저히 갇혀 당신 삶을 분석하게 된다. 그때 당신은 감정적이었던 과거로 당신의 삶을 분석하는 것이다. 분석적인 마음이 강해지면 새로운 결과에 대한 암시 감흥력이 낮아진다. 왜 그럴까? 분석적인 마음은 곧 생존 모드와 같다. 곧 응급 상황에 맞닥뜨릴 것 같은 순간에 열린 마음으로 새로운 가능성들을 음미하고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이다. 새로운 생각을 믿고 그것이 마음껏 펼쳐지게 두고 그것으로 자신을 내어 맡길 때가 아닌 것이다. 암시를 받아들이고 믿고 그것에 자신을 내어 맡길 때에만 의식적 마음과 잠재의식적 마음 사이의 문이 열리고 그 정보 암시가 자율신경계에 신호를 보낼 수 있다.
그 즉시 자율신경계가 모든 일을 알아서 할 것이다. 분석적 마음을 잠재우고 잠재의식적 마음의 문을 열어 암시 감응력을 높이는 요소들은 명상 외에도 정신적, 육체적 피로도 암시 감응력을 높인다. 극도의 굶주림, 감정적 충격, 트라우마도 분석 능력을 약화시켜 부정적인 암시 감응력을 더 높인다. 긍정적인 암시 감응력을 높여서 자율신경계로 들어가는 것은 뇌파를 이용해 그곳으로 들어갈 수 있다. 우리가 깨어있는 동안 베타파, 알파파 사이를 왔다 갔다 한다. 베타파 상태는 외부 세계와 내면 세계 사이의 의미를 만들어낸다. 알파파는 가벼운 명상 상태로 상상이나 몽상에 잠기는 상태이다. 이때는 내면 세계에 더 집중하게 된다. 세타파와 알파파 상태는 암시 감응력이 높은 상태이고 아이들은 주된 뇌파가 세타파 상태이다. 그래서 아이들이 감응력이 더 좋다. 암시 감응력이 가장 최고조인 세타파 상태는 반은 깨어있고 반은 잠에 든 몽롱한 상태, 보통 마음은 깨어있고 몸은 잠자는 상태이다. 세타파 상태에서 우리는 잠재의식에 접촉할 수 있고 이 상태에서는 분석적인 마음이 작동하지 않기 때문이다. 세타파 상태는 당신만의 잠재의식 왕국으로 들어가는 열쇠이다. 어떤 결과를 의식적으로 분석하거나 사고하는 일 없이 그냥 받아들이고 믿고 그것에 자기를 내어 맡긴다면 누구라도 그 특정 결과에 감응하게 될 것이다. 감사와 같은 감정은 가슴을 열어줄 뿐 아니라 몸속의 에너지, 낮은 호르몬 센터들에서 새롭게 높은 곳으로 끌어올린다. 감사는 암시 감응력을 높이는 가장 강력한 감정 중 하나이다. 실제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감사의 감정을 끌어낼 수 있다면 당신의 몸은 미래의 사건이 실제로 이미 일어났다고 혹은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 믿기 시작할 것이다. 따라서 감사는 원하는 것을 받음의 최후의 상태이다. 마음먹기에 달렸다라는 말은 양자역학적인 사실이다. 과거의 감정을 조건화하던 것을 멈추고 자율신경계로 들어가 분석적인 마음을 넘어서 잠재의식적 마음으로 들어가서 새로운 정보로 내 몸을 거듭 재설정하며 매일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 새로운 생각과 느낌으로 새로운 존재의 상태를 흉내내면서 나아가 삶을 사랑하는 특별한 이유 없이 진정으로 감사하는 상태에 도달하게 될 때까지 명상을 멈추지 않는다면 언젠가 자신도 모르게 하고 있는 무의식적인 생각들을 알아차리기 시작하게 될 것이다. 새로운 태도로 옮겨갔을 때 과거의 성격은 마치 전생 같은 것이 된다.